최근에 그 미국 보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아마 2분기, 3분기 가면서 이제 미국 경제가 서든스타 갑자기 멈출 수 있다. 그만큼 정부가 지금 빨리 가감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실물 경제 침체는 이제 정부가 막을 수가 없거든요. 무디스, 그다음에 피치 같은 데서는 이미 경고를 해놨거든요. 네. 개선되지 않으면 국가 신용등급 내릴 수도 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김영희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시기 바로 얼마 전서부터 예. 아주 그냥 평지풍파가 일어났죠. 미국의 SVB 파산 예, 예. 시작으로 해가지고 CS니 뭐 예. 도이치방크 해가지고 정신없이 예. 한 2, 3주가 그냥 후다닥 간 것 같아요. 예,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막 위기가 전이되면서 많은 걱정들이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막았잖아요. 예, 예. 미국 정부라든가 예, 예. 뭐 저 스위스 정부도 예, 예. 그렇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되게 불안하거든요. 이 불안함의 이유는 뭘까요? 한번 그 신뢰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금융이라는 거는 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 네. 예.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금융경제학이라는 수업을 듣는데 교수가 이런 사례를, 뱅크런 사례를 이야기하거든요. 예. 홍콩에 한 은행이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 은행 처마 밑에 잠시 여러 사람들이 서 있었대요. 네. 그런데 지나가던 택시 운전사가 저 은행이 위험해가지고 사람들이 돈 찾으려고 줄 서 있다. 아, 이런 소문이 냈더니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그 은행에서 사람들이 다 돈 찾아가지고 뱅크런이 됐다는 거죠. 실제로요? 예, 실제로 그 사례랍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만큼 그 금융회사들은 신뢰가 중요한데요. 뭐 대형은행은 아직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미국 그 중소은행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무너지다 보니까 혹시 이 은행도 무너지지 않을까, 예,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재밌는 거는 뭐 재밌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 주 전에 그 대전에 갔었어요. 네. 근데 택시를 탔는데 뭐 저하고 친구하고 금융 얘기를 좀 하니까 그 택시 기사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로또에 1등에 당첨됐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세금 내고 한 12억을 받아가지고 6억, 6억씩 두 저축은행에다 맡겨놨대요. 아. 근데 그때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되니까 혹시라도 우리 저축은행도 파산되지 않을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찍 금융회사 문 열자마자 그 두 저축은행에서 찾아다가 국채은행, 이자는 이제 많이 낮아졌죠. 네. 그 국채은행에 맡겼다는 거예요. 아. 예, 그만큼 신뢰가 부족하면은 뭐 적은 은행에서는 저 은행이 또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 평생 그 로또 1등 당첨된 분 만나기 쉽지 않은데요. 그때 바로 좀 같이 교수님도 좀 사시죠. 그 길을 받아서. 그 살라다 잊어버렸어요. 그 오가는 길에 로또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도 그분 대단하시네요. 그래 은행에다 놓고 그냥 계속 자기 본업을 하시고. 아니 당첨되고 일주일 동안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쉬면서. 그래요. 그러다 이제 결국 하는 네, 걸로. 결국 하는 거로. 네. 하여튼 요즘 그래서 이 뱅크데믹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더 이상 끝난 게 아니라는 예. 네, 뭐 이런 느낌인데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좀 특징적인 게 뱅크런이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거. 예. 이게 단지 이 휴대폰 우리 저 SNS의 역할 때문이냐 아니면 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직전에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그 전날 그 은행 고객들을 모시고 행사를 했대요. 근데 많은 손님들이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저녁을 먹다가 실리콘밸리가 뭐 국채 투자에도 손해봤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돌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각자 나눠가지고 그 휴대폰으로 돈을 다른 은행으로 이전시켰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예, 실제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을 제가 우리 기업인인데요. 예, 거기서 미국 그 실리콘밸리에서 IT 산업을 하더라고 기업을. 그래서 그분한테 들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었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도 그러니까 뭔가 실수를 했네요. 절대 고객 앞에서 그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예, 예. 근데 하필 그날 저녁에 그 행사하면서 고객들 초대하는 행사인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돌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 은행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많이 옮겨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또 핵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SVB도 그렇지만 다른 은행들도 지금 아직 장부상으로는 표시가 안 됐지만 예. 그 미실현 손실 그게 바로 미국 국채를 샀다가 왕창 손해 본 거 예.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시던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데는 뭐 돈이 워낙 많이 풀려가지고 기업들이 뭐 직접 금융을 많이 조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돈이 남아도니까 그걸 국제에서 샀는데 거기서 손실을 입고. 예, 그런데 최근에 그 미국 보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고점에서 15% 떨어졌고요. 특히 상업용에서 사무용은 25%나 떨어졌어요. 공실률이 17%라는 겁니다. 그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대출을 보니까 중소형 은행들이 거기 상업용 부동산에다가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한번 터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아마 실물경제 침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미국 정부가 역사상 전례 없이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가에서 거품이 발생했습니다. 채권 시장의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요. 주식시장은 거품이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2점 붕괴되고 3분의 1점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시장에서 이제 거품이 붕괴되고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중소형 은행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아마 이렇게 되니까 미국 가계도 소비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할 거예요. 미국 기업들도 투자를 덜 할 거고 은행들도 아마 대출 심사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 투자가 줄어들면서 아마 빠르면 2분기부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2분기부터요? 예, 그래서 실물 경제 침체, 예, 롤링 리세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자산가의 거품 붕괴되고 지금 금융회사들 어려워졌죠. 이 다음 단계가 실물 경제 침체, 이게 미국에서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것이 그 우리 증시, 그러니까 금융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좋다 했는데도 어쨌든 이렇게 출렁임은 있었지만 잘 예. 버티면서 또 올라왔잖아요. 올해 들어서. 그래서 뭐 올해 저는 주가 전망할 때 뭐 4, 5월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예, 그런데 3분기에는 우리 주식시장이나 특히 미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한번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아마 2분기, 3분기 가면서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가 서든 스타 갑자기 멈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소비가 줄어들면은 기업들 매출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들이 그동안 일자리를 많이 늘어나는데 아, 내가 일자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놨구나. 갑자기 일자리를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충격들이 저는 3분기에 한번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는 아직도 제가 명목 GDP로 평가하면 10% 정도 가대평가됐는데요. 네. 최소한 10% 이상은 3분기에 떨어질 수 있다. 문제는 저 우리 주가인데요. 우리 주가는 저 저평가형에 들어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근데 미국 주가하고 방향은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가 한 10% 떨어지면 우리는 뭐 한 5% 정도 떨어질 텐데요. 어떻든 3분기에는 미국서 한번 충격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그 3분기에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제 작년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돌발 변수로 나온 게 이제 미국의 금융 시장 이 위기잖아요. 예. 이런 것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대로 3분기 정도의 문제들이 좀 불거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전례 없이 또 빠르게 대응하고 있거든요. 예, 미국 정부가 그 은행 전액 보장하고 그다음에 스위스도 UBS가 CS 굉장히 빨리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참 오늘 또 방금 전에 우리 IMF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사람 만나고 왔는데요. 네. 그 IMF가 우리나라한테 정말 뼈아픈 구조조정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을 논리해가지고. 예, 그런데 요새 미국 보니까 뭐 정부가 구해주고. 저도 그거 전에 방송하면서 네. 억울했던 생각이 좀 나는 게 우리가 그럴 때는 긴축하라고 그러고 네, 긴축. 구조조정하고 해서 우리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는데 자기네는 그때, 그때 얼마나 심하게 구조조정이었습니까? 여기 여의도 오면은 그냥 막 못 살겠다 막 진짜 항의 데모하시는 분들 이제 파산돼 가지고 예. 예, 그때 IMF 처방대로 안 따랐으면은 뭐 돈을 안 줬으니까 우리가 국가 부도이익이 갈 수도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보기에는 IMF 처방이 지나치게 과도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젊은 나이였습니다만 지금보다 훨씬 젊었죠.
제가 밤잠을 설치면서 제가 이름도 전혀 알려지지 않는데 한 경제신문한테 칼럼을 써서 IMF 처방 가도하다 이런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주도로 IMF가 우리한테는 그렇게 심각한 구조조정을 시켜놓고 그렇죠. 2008년 뭐 구조조정 별로 안 했죠. 그렇죠. 뭐 GM 같은 거 큰 회사 살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정부가 시장 개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IMF가 혹독한 구조조정을 미국 주도로 시켜놓고 자기들은 저 시장을 강조하는 나라들이 이럴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떻든 그만큼 정부가 지금 빨리 가감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갈 수는 있는데 결국 실물 경제 침체는 이제 정부가 막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3분기 돼서 예상하셨던 대로 시장은 상당한 경기 침체 이슈로 예. 좀 조정을 10% 전후의 어떤 조정을 받을 예,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렇군요. 근데 그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그 이번이 어쩌면 마지막 그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 말씀을 예, 하셨던 게 기억이 예, 나요. 그때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야 아직도 예. 갈 길이 멀었는데 예. 근데 이런 일들이 갑자기 터질 줄은 전혀 몰랐단 말이죠. 예, 예. 그때 왜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셨었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저는 뭐 2분기, 3분기 그때부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예,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연준이 예상한 것보다 수요가 이축, 소비가 이축 때문에 더 낮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번이 거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고, 예, 그 다음에 올 4분기 가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저 우리 한국은행에서 3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죠. 네. 전년 동월 대비 4.2%, 물론 코아 핵심 소비자 물가는 뭐 4.8% 아직도 높은데요. 연말 가면은 뭐 한국은행 총재는 3% 물가 상승률 초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 모델로는 2% 중반까지 나와버리거든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빨리 잘 잡죠? 그 금리도 잘 안 올렸는데. 많이. 그만큼 소비가 이축되고 있다는 거죠. 수요가 이축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 경제는 작년 4분기, 올 1분기도 플러스 성장하는데요. 우리는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아마 1분기도 소비는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출이 지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요가 이축되니까. 예,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아직도 서비스업 중에서는 물가 상승이 좀 남아 있는데요. 우리나라 재고일 지수, 재고를 출하로 나눈 건데요. 이거는 98년 외환위기 후 역사상 거의 최고치입니다. 기업들이 그렇게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재고를 털어야 되려면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마 제조업 쪽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많이 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아, 처음에 말씀만 듣고 좋네 이랬는데 그게 아니네요. 우리 경기가 그만큼 침체됐다는 증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건 곧 경기 침체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늘 그 언론에서 상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고물가, 고금리, 네. 고달러, 고환율. 그런데 지금 상고 이야기는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이제 서서히 경기 침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상고였는데 올해는 경제 하두가 경기 침체로 바뀔 것이다 그러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미국에서도 2분기, 3분기 지나면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미국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그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 뭐죠? 이 국가 부채 문제로 한도가 이 국가 부채 이 한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다시 이런 어떤 그 뱅크런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진짜 정말 재앙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전문가들에게서 나오더라고요. 예. 빨리 저 미 의회가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시켜 줘야 되죠. 예,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막바지에 가서 꼭 올려주더라고요. 특히 공화당이.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 공화당은 원래 시장을 강조하는 당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많이 줄이자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은 그거 줄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뭐 6월 가서는 올려줄 것 같습니다. 만약 안 올려주면요, 7월, 9월 사이에 미국이 국가 부도위기에 직면하거든요. 쉽게 말씀하면 공무원 월급도 못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올려줄 텐데요. 그런데 올려주면은 또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 저는 이 미국 국채를 누가 사줄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해요. 그동안 저 중국 등 애국인이 많이 사줬죠. 그렇죠. 예, 애국인들이 2015년에 미 국채를 34% 가지고 있었는데요. 작년 보니까 23%로 줄어들었어요. 주로 중국이 많이 줄이고 있죠.
예, 중국이 2013년도에 뭐 1조 2,700억 달러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 1월 통계 보니까 8,700억 달러로 중국이 미국 국채를 계속 팔고 있어요. 뭐 다른 외국인들도 안 사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외국인이 안 사고 연준이 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지금 연준은 양적 긴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연준이 안 사주면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근데 결국 그 미 하원이 부채 상한한도를 올려주기는 할 텐데 그렇더라도 예, 미 국채를 누가 사줄 것인가 이 걱정이 되고요. 그런데 미 국채 뭐 정부 부채가 지금 너무 많죠. 작년 말 보니까 123%인데요. 뭐 2011년 혹시 8월 기억하십니까? 이때 미 연방정부 부채, 대부채 늘어난다고 S&P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린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예, 그때 우리 주가가 한 달 사이에 21%나 떨어졌어요. 그 지수로요? 지수가, 코스피가. 엄청나네요. 예, 그때 기억합니다만은 예, 제가 자문회사 할 때인데요. 어떤 부자 한 분이 저희 회사한테 500억을 맡겼어요. 근데 저희가 삼성전자 등 최우량주로 사줬죠. 네. 그런데 이분이 저희한테 맡겼던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가지고 다른 회사 가서 파생상품을 투자한 겁니다. 잘한다는 파생상품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예, 근데 그분이 이걸 대응 못해가지고 한 달 사이에 코스피가 21% 떨어져 버렸으니까 다 잃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분은 그 돈을 갚아주기 위해서 저희한테 맡겼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어야 했죠.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67만 원이었습니다. 액면 분할 전이니까. 네. 예, 지금 가격으로 하면 300만 원이 넘죠. 야, 그 엄청나네요. 예, 그런데 최근에 그, 미국 신용 등급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주 국가부채, 대부채 늘어나니까 뭐 무디스, 그다음에 피치 같은 데서는 이미 경고는 해놨거든요. 네. 개선되지 않으면 국가 신용 등급 내릴 수도 있다. 예, 그런데 저는 의회가 이게 부채 상한한도를 올려주더라도 누가 이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좀 걱정이 됩니다. 네. 하긴 요즘 나오는 데이터들 보니까 세계 여러 중앙은행들이 미국의 국채보다 그 금을 지금 사모으고 있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그렇습니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에 세계 중앙은행이 외환을 보유하는데 달러, 뭐 유로와 엔, 파운드 이런 걸 보유하죠. 그런데 달러 비중이 71%였어요. 근데 작년 말 보니까 59%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예, 특히 이거 중국이 많이 줄이고 있고요. 중국이 그걸 가지고 금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의 외환 보유액 중에서 금 비중이 3.5%밖에 안 돼요, 아직도. 앞으로 그 중국이 미 국채 줄이고 앞으로 그 달러를 많이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부채 한도 아직까지는 와닿지가 않는데 과거에 보면은 이게 막 뭐라 그러죠? 치킨 게임처럼 막판에 막 이렇게 할 때 이 증시도 되게 변동성이 그때서부터 이제 조마조마해가지고 그렇죠. 뻔히 잘 될 거라고 예. 최종 결론은 기대를 하면서도 예. 그 과정에서 엄청 흔들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아마 그런 모습이 뭐 미국 시장에서 5월, 6월 가면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꼭 막판에 가서 한도를 올려주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있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 일이 제대로 진행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런 그 리스크는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서로 이렇게 합의가 안 되고 그 싸우는 게? 공화당은 적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줄여라. 근데 민주당은 큰 정부를 추구하고 있어요. 이번 트럼프의 행정부가 추구하는 게 중산층을 위한 안정성장이거든요.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중산층 회복을 위한 안정성장이 한마디로 미국 경제. 근데 중산층을 회복시키려면은 부자들한테 좀 세금 걷고 대기업들한테 세금 트럼프가 많이 낸 거 그거 올려가지고 그거를 또 정부가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거 세금 올리지 말자. 정부가 돈을 덜 써야 된다. 이렇게 서로가 정책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다투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이게 5월, 6월 어떤 이슈가 된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또 증시가 출렁거릴 거라고 변동성이 생길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미국 증시는 한 5월 정도, 5, 6월 정도면은 이제 좀 조정이 좀 나오기 시작하지 않냐 이렇게 예상하시면 나왔다가 아마 8, 9월 달에 한번 좀 상당한
하락이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S&P 500 기준으로 지금 4천이 조금 넘었는데요. 3,500 밑으로 그때 8, 9월에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슈가 되는 건 결국 그럼 2분기의 기업 실적 예, 때문인 기업 실적. 건가요? 예, 지금도 애널리스트들 전망치가 제가 보기에는 높습니다. 아, 예, 그래서 미국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 매출 증가율이 조금 더 낮아지면은 애널리스트 전망치들이 그냥 금방 저는 낮아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떨어지는데 기업 수익 증가율 전망치가 많이 낮아지면서 이게 한번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까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 했지만 계속해서 GDP는 올라가고 있고 기업들 간에 뭐 부침은 있을지 몰라도 계속 좀 좋은 흐름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에이 경기 침체 없네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온다. 예, 그 미국 경제는 탄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3, 4월 달에요. 코로나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2천만 개 줄여버려요. 네.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 줄여버린다는 거죠. 근데 미국 경제는 저도 저 경기 침체 확률을 프라빈 노지 통계 모형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침체 확률이 10%도 안 돼요. 아, 예, 그런데 미국은 갑자기 이제 경기가 나쁘면 기업이 고용을 줄이고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침체 확률이 느닷없이 일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갑자기 올라가. 점진적이 아니라. 점진적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해야 되겠네요.